안녕하세요. 영어 김순 강사입니다. 네. 영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2J라고 이제 이름을 좀 잡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중상고 아이들이랑 좀 근처에 있는 한 자사고에서 전교생의 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사실 좀 더 유명한 강사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시험 특징이랑 대비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상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조금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이 혹시 있나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평균을 보시면 이제 학교 알림이에는 80점대로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 40점은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험 평균이 약 70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객관식이 많이 나오고 서술형의 배점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80점대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는 있으나 대신에 그래서 중상위권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2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6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남학생들이 느끼기에 객관식의 문항수가 적당하고 서술형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학교 시험 좀 할만하네 라고 좀 방심하기 좋은 시험이긴 한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서술형에서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를 보시면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과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모의고사 지문으로 환산을 하면 한 과당 한 4지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2개, 한 8지문 정도가 교과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한 12지문에서 16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한 24지문 내외가 되고 자, 고1 모의고사 기출이 2학기 때 한 번은 이제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대략적으로 더하면 모의고사 기준 약 30지문에서 40지문 정도 분량이 돼서 일반적인 남고치고는 그렇게 적은 양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여고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남고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고등학교 1학년 기출지문을 쓰고 있어서 개별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은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점수대가 특히 2등급 때부터 정말 촘촘하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결국 그 한두 문제 요약문으로 등급이 나와서 등급 컷이 좀 높게 나오면 90점대 중후반까지 나오기도 하고 2학기 때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 90점대 초반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단 객관식은 거의 다 맞고 서술형 1개 또는 2개 정도 내외에서 1등급이 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시험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식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비교적 수능형이라 그래요. 정말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 정말 내용 일치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나 너무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학원에 있었을 때 이제 중상고를 가르치게 되면은 2018년, 19년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속담 문항이 정말 킬러 같은 거였고 2020년대에는 이제 어법이 조금 모두고르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새 시험지를 보면은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요약문이랑 단어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상고 유형은 시험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만 해도 1학기 때랑 2학기 때 유형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상고 시험은 뭔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전 범위나 전 유형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학이라고 할 만한 거, 정말 뭐 휘문이나 또는 중동처럼 이거는 기본기가 없으면 절대 못 푼다. 그런 문항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성과가 달라지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에서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그냥 실명을 말하면 제가 이제 중동고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했고 그리고 한 뭐 평균적으로 매 기수 한 100명에서 150명을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봤던 이 깍두기 유형이 작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 자료를 7년째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상고 기출에도 보면 이제 요새는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영영풀이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지문은 외워갈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요약문은 원래는 강사가 즉 또는 선생님이 만들면
인간이 만드는 요약문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요약문들이 이제 AI, GPT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형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내가 서술형을 잘 대비하려면 모든 지문에 대한 암기 플러스 그리고 그거에 딸려있는 요약문에 대한 연습, 빈칸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식에서는 영작과 깍두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유형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시험 트렌드에 따라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2월이죠.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뭘 공부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해는 중상고에 한정해서라도 시험 범위 지문을 학습하고 있는 지문을 변형해서 내요. 분명히 독해도 어렵다. 중상고 시험 어렵다. 뭐 원문도 변형된다. 뒤에 뭔가 추가된다. 뭔가 겁을 준다던가 조금 무서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어차피 시험 기간에 배우는 걸로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뭔가 수능이라던가 이런 고난도 독해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단어 암기 그리고 어법 정리를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시켜서 보내주시면 또는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 내신에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보다는 어휘와 어법 기본기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상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딱 3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는 항상 요약문이 빈칸 추론이든 영작으로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을 한 번씩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영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 독해 문제 풀면 답만 딱 고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서 전체 내용 한번 요약해보고 이걸 문제화시켜서 영작까지 해보는 거, 이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한국어 보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정말 다 영어 보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의고사로 치면은 빈칸 추론, 그 다음에 21번 함의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에 대한 연습,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어 보기, 즉 추론 문항에 대한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마더텅이 있다. 근데 다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빈칸 추론 21번, 31번부터 34번 여기만이라도 풀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 보기를 좀 친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3번째는요. 균형 잡힌 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고가 다른 남고에 비해서 이제 부교재를 많이 쓰거나 뭐 고3 지문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범위가 그렇게 한 번 정리하려고 하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30지문이나 40지문은요. 통암기를 하려고 해도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내가 암기를 하고 다시 빈칸을 채워도 하루에 40개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10개씩 또는 5개씩 쪼개서 외워야 되는 학교거든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의기등등합니다. 아,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막 1주차, 2주차에 암기를 열심히 해요. 교과서 다 외웠어요, 선생님. 저 입학하기 전부터 엄마랑 손잡고 교과서 다 외웠어요. 자, 이제 기말고사 3월 말쯤이 됩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생활 바쁘거든요. 그때 이제 부교재가 본격적으로 나가요. 그럼 부교재까지는 어떻게 따라와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프린트 모의고사 10개가 딱 나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선생님,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외우니까 교과서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부교재를 외우니까 모의고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 줄 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나눠서 외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부분이 처음에 의욕이 과다해서 이만큼 공부량을 늘렸다가 이걸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눠서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교과서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든 부교재든 다 지문의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균질하게 양을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학습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지 제 수업 안내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10분을 주셨거든요. 제가 꼭 그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상고 만점 커리큘럼 수업. 일단은 제 수업의 모토는 효율입니다. 예,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은 정말 밀도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건 리뷰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리뷰 테스트를 보는 게 보통 이제 암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을 길게 잡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빈칸 암기 테스트를 1시간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봐요.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시험에 시간을 씁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의 밀도를 좀 높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딱 2가지 유형으로 먼저 봅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영영풀이 단어 채우는 거, 요약문에 빈칸 채우는 것만 보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개수 고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자 밑줄을 주지 않고 고치는 고난도로 봐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의 난이도가 조금 비교적 고난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기준으로 통과율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0%의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제 시험은 암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실력이 있거나 또는 노력을 했으면 당일에 리뷰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고 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리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자,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자, 일단은 저는 진도를 좀 빨리 빼는 걸로 뭐 어떻게 보면 유명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인 게 적은 양을 꾸준히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주차 정도까지 또는 늦어도 5주차의 진도를 무조건 끝냅니다. 저는 한 번도 내신을 하면서 6주차 마지막 주까지 진도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4주차나 5주차의 진도를 1차적으로 끝내고 마지막 3주 동안에는 시험 보고 해설하고 전체지문 다시 40주문 포인트 잡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포인트 잡고 그래서 저는 실전 모의고사가 마지막 주 3주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수업에 시간을 많이 쓸 거고 뒤에는 시험 그리고 실전 반복 곱하기 3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영상을 학부모님께도 열어둡니다. 그래서 가끔 영어 잘하시는 학부모님 또는 집에서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거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어머니가 연락이 오세요.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좀 좋으시네요. 아니면 뭐 이번에 설명하신 부분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연락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개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어떠한 비판도 받겠다는 제 다짐이거든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 수업을 다시 듣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이 일요일 오전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친구들이 아니면 일요일 오전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토요일 오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일요일 오전 수업을 오게 되면 현장 강의를 한두 번씩 빠지는 친구들이 생겨요. 숙제를 안 해서, 뭐 늦잠을 자서 그래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1학년 때는 일단은 밀리지 않게라도 현장에 보내주셔야 긴장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꼭 현장 강의를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어도 1학년 때는. 그래서 이거 좀 강조드리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만 영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체류한 시간이 나오는데 뭐 수은아 영상 봤니? 네 봤어요? 하고 제가 들어갔더니 시청 시간 1분. 이러면 이제 클릭만 하고 나온 거죠. 이런 게 좀 확인이 가능해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 말고 홈페이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얘기하겠습니다. 제 자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능동입니다. 능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잘하는 친구랑 조금 공부가 부족한 친구의 자료의 양이 좀 달라요. 잘하는 친구는 사실 정말 엑기스로 책을 먼저 줍니다. 저는 숙제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근데 이건 필수 숙제예요. 그래서 이 책만 해도 너는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자습서처럼 다시 볼 수 있는 구조로 모든 지문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요약문, 어휘, 어법, 그리고 한 8개 문항씩 변형이 되어 있어요. 중상고는요, 사실 객관식 적중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나 이번에 100% 적중했다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지문 8개씩만 변형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걸로 어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자습서 형태의 컬러 자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 복습할까 하면 바로 오른쪽 펼쳐서 이렇게 내용 일치 풀고 단어 문제 있구나. 그래서 수업과 자료가 좀 일원화돼 있고요. 이것만 갖고 부족할까 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좀 유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쓰는 자료들.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어떤 선생님, 땡땡 선생님은 이 자료가 좋더라.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거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자료로 되게 자부심이 있던 강사라 중상고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아낌없이 풀 예정이고 다만 항상 책은 조금 얇게 하지만 필수 숙제가 아닌 보조 자료, 암기 자료는 두껍게 프린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꼼꼼하게 풀고 있다. 근데 성적이 나온다. 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근데 책만 풀었더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프린트를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애를 분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리입니다. 제 관리의 포인트는 효과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홈페이지를 이 얘기를 제가 이 중상고 설명에서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특정 학교 한 학교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중동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작년에 이제 첫 시험부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 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옛날 디스쿨 후기 같은 걸 만약에 찾아보신다면 2010년, 21년, 22년 이럴 때 줌으로 클리닉을 해주시다니 관리가 정말 대단해요. 관리에 대한 칭찬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2023년, 24년 이때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뭔가 관리는 사실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저는 중상고에 아까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내신반의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좀 마치 2020년의 수은이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많이 리뉴얼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클리닉을 네이버 예약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뭘 안 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봤을 때 1주차에 안 했던 거, 2주차에 안 했던 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클리닉 예약 같은 경우에도 당일 그리고 갈 때 알림톡 당연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학생용 아이들 하나 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구경도 좀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산의 좀 특별한 점인데요. 제가 중산은 사실은 주 2회 수업을 원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는 뭐 아이가 잘해서 시험이 어때서가 아니라 중상고는 정말 이 수업과 그 다음에 관리가 분리돼야 되는 학교거든요. 왜냐면 암기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중상고는 제가 원래 다른 학교 들어가서는 암기하라고 안 해요. 어차피 암기해도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사는 암기하면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실력으로 풀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식 24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친구들도 일정 부분 암기를 시킬 거고 반대로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도 중사는 좋은 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객관식은 거의 만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서술형도 요약문 4개, 6개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수업일과 과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요일에 아이가 오면요. 전 수업만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이들 제가 다른 학교 많이 가시는 중상고 시간표를 다 조사를 했어요. 다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그나마 조금 접점이 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저 또는 부강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B반을 운영하시게 될 건데 2명이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어학원처럼 이날은 수업만 듣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와서 숙제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 숙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죠? 이때 오면 숙제 끝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2회 수업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 중동, 휘문 이런 학교들 또 외대부고 이런 학교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클리닉 때 와서 숙제만 시킨다고 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일주일 5명씩 붙여놓고 일주일에 5일 동안 클리닉 해준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넘을 수 없는 실력의 격차가 있어요. 왜? 그 학교 시험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상고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정복하지 못할 문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명이 팀으로 수은영어 팀을 하고 있고 현재 둘 다 다원교육에서 내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상고 교재의 이름은 JSA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공동 영어 구역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영어 성적의 책임을 좀 같이 지겠다라는 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상고 아이들이 와서 하루는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하루는 정말 숙제 부담 없이 그날 와서 숙제 다 끝내고 제 시험 보고 좀 부족했던 그 프린트물 받아서 다 암기하고 가고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가장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내신 운영할 계획이고요. 자, 궁금하실까봐 일단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죠. 공개 강의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 3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강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3월 8일에 공개 강의가 있고요. 이때 아이들 보내주시면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학기 기출문제 주요 문항 풉니다. 두 번째는 1학기 중간 교과서 자료 미리 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요약문과 깍두기 엔제, 제가 만들어 놓았던 모의고사의 요약문 변형한 거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험 이렇게 대비하는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게끔 공개 강의 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시간표 운영을 할 때
저는 사실 내신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목표는 수능 잘 보고 또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AS 특강도 있고요. 무료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면 1학기 때 요약문 잘 못 썼어? 요때 서술형 특강 좀 들어봐.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또 2학년 때 맞춰서 수능은 이때 또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 자체가 낮은 등급에서 올라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상위권들만 대상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프레이밍이 최상위권 학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위권이 좋은 뭐 선생님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지만 전 사실 정말 이 리턴이 같은 친구들 다른 학원에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친구들을 많이 정착시킨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랑 공감대 형성 잘 할 거고요. 우리 학생 있는 줄 알았으면 두쫑크 갖고 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정성, 아이들 열심히 진심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김수은 강사였고요. 이렇게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